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구간 공사가 공법 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법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공사는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법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국회대로 공사 구간은 목동 4단지와 7단지 사이 920m 가운데 550m입니다. 반지하차도 구간인 이곳은 당초 덮개를 씌워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방음벽 높이만큼 공원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기존 도로 높이로 평면화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공사 방법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땅을 파지 않고 구조물을 땅속에서 밀어넣는 비개착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안전성 문제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개착 공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착 공법은 상부에서 흙을 파고 들어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비개착 공법에 비해 공사가 쉽지만 교통체증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법 변경에 따라 최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 동의를 구했습니다. 개착 공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대책을 전달했습니다.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쓰면 물론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고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법 변경에 따른 불만을 쏟아냅니다. 가뜩이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개착 공법으로 진행하면 공사가 오히려 늦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상부의 대형 보호장비랄지 대형 프레임 이런 것이 설치돼서 거기서 하방으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방광 파일을 받고 그다음에 방광 파일에다가 시멘트를 고무를 치는데 그게 빠르게 했으니까 안 그러면은 비개척 공법으로 지도선 모르게 바닥으로 해서 쭉 나가서 맨 끝에 부분만 연결한 것이 빠르겠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주민들은 개착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교통정체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무지하게 막힙니다. 7월 4번 5번 받아야 됩니다. 지하철로에 있는 차가 위로 올라오면 목동 이 전체가 양천구 전체가 저걸 막아놓으면 차가 완전히 다 쏟대 마셔야 됩니다. 비개착으로 간다 그래도 여기 교통 정체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착공이 지연되면서 해당 공구는 현재 2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40.4%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계 변경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착공은 다시 연기될 수 있어 2029년 완공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엽니다. 참가 대상은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가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과 배출량을 종합평가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인 공동주택 9곳을 선정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50세 이상 은평구 거주 주민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한 개당 100만 원 이내로 최대 2개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로 3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지만 그 참혹한 현장에도 자신보다는 이웃을 살피며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이끌고 산불 끄기에 나선 주민들, 목숨을 걸고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손길이 있기에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기가 퍼지는 것 아닐까요? 박건상 기자가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 괴물 산불이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는 긴박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 이웃들은 영웅으로 변신했습니다.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군으로 번진 지난 25일, 불기둥이 덮친 마을에 민간 살수차가 나타났습니다. 한 주민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끌고 나와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소방차가 미처 출동하지 못한 마을로가 불을 끄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불 끄고 봐야죠.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 되죠. 예. 저는 어제부터 예, 어제 양수발전소 쪽으로 고삼 농원 쪽으로 그 불이 많이 붙어 그쪽 물을 또 한번 뿌려주고 오늘 또 제가 일부러 전화해갖고 찾아가 왔는 거예요. 이 영웅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주일 넘도록 밤낮으로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산청 산불 현장에서 등짐 펌프 하나 짊어지고 산불 진화에 나섰던 산불 진화대원 3명과 인솔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한다름에 달려온 한 소방대원은 철조망에 옷이 찢기고 가파른 산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산불을 꺼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소방호수를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예,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비탈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나 이런 거에서 순식간에 화재 연소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들은 화마에 무너지고 세간살이는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송군과 인접한 영양군 직영리입니다. 이 야산에서 불이 붙으면서 이곳 주택들까지 화마가 덮쳤는데요.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까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주택의 벽면까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봉사자는 자신도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솔직히 지금 집이 탔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몸뚱이, 산불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다 입은 상처,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가축과 애완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손길도 보태졌습니다. 강아지는 대피를 못한 상태로 묶여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기들 위주로 그 구조를 해오고 그다음 응급조치 받고 그다음에 많이 좀 심하게 아픈 애들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이나 요 근처로 호송해서 치료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 사업의 인천 구간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B 사업자인 대우 컨소시엄이 사업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점용 허가 등 행정 작업이 완료되면 5월 말부터 GTX B 노선의 인천시 구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을 경유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82.8km로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미국과 콜롬비아를 방문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콜롬비아 교육부 공식 초청 등에 따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방문단 10명이 콜롬비아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콜롬비아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대전환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을 통해 인천교육 비전의 방향과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콜롬비아 교육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분야의 지속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형 첨단교실이 구축된 콜롬비아 구아스카 지역의 엘카르멘 학교를 방문해 운영 성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국장과 세계 시민교육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고 유엔 평화대학에서는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는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관세부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도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관세부가 피해 수출기업 특별 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미 관세부가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부가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하는데요. 지원 한도는 대상 기업 한 곳당 최대 5억 원으로 융자기간은 5년, 2차 보전 2.5% 고정입니다. 도는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직자들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 1억 1,473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구호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될 계획인데요.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직원들은 앞서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과 2022년 강원 경북 산불 발생 당시에도 성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섬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종 옹진 수도사업소 신설을 추진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 수도사업소는 중부와 남동부, 북부, 서부, 강화 등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종구와 옹진군을 전담하는 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는 섬 지역 가운데 육지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가량이 걸리는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는 서해 5도 출장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 하반기 기구 신설 세부 계획을 세우고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